네, 안녕하세요. 애니 속 요리를 읽어주는 남자 셰프 프로듀서입니다. 애니 칸코레라는 작품은 함선을 의인화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지난날의 함선의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칸무스들이 이 애니메이션의 주 등장인물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6화에서는 카레를 만드는 대결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대체 칸무스와 카레는 어떠한 연관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애니 속 요리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카레입니다. 음식은 인류의 문화적 교류를 통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식민지 지배입니다. 유럽의 식문화가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대항해 시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향신료와 채소, 커피, 차 등을 닥친 대로 약탈해 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베트남 음식을 즐기고요. 영국에서는 인도 음식을,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은 오랜 식민 지배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조선을 지배했다면 오늘날 프랑스에는 쌀국수집 대신 불고기집이 즐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장기적 보존이 가능한 전투 식량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은 모두 군인을 위해 개발된 거죠. 그럼 도대체 칸무스와 카레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카레 라이스를 떠올려 봅시다. 흰밥 위에 갈색에 짙은 카레 소스가 부어져 있고 소스에는 쇠고기, 감자, 양파, 당근 등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러한 카레 라이스의 형태가 되기까지 250년이나 기간이 걸렸고 여기에 관여한 국가만 하더라도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에 이릅니다. 그럼 먼저 수용 과정을 살펴봅시다.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각종 채소가 곁들여진 영국식 스튜는 균형 잡힌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국밥처럼 한 번의 조리로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원들의 식사에도 애용된 스튜는 우유를 비롯한 일부 식재료가 장기 항해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영국과 인도로 오가던 선원들이 스튜의 인도식 향신료 조합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국인이 카레를 수용하게 된 시초입니다. 이후 이 방식은 영국 해군의 스튜 조리법에도 응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리는 어떻게 지구 반대편 일본에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누어 근대식 군대를 창설했는데 육군은 프랑스와 독일을 모델로 했고 해군은 영국을 모델로 했습니다. 당시 황태자였던 히로히토가 영국 해군을 직접 시찰했을 정도로 모방의 혈안이 되었던 일본. 군함과 제복, 물론 심지어 그들의 식당까지 들여왔습니다. 서양인의 큰 체격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식 커리 스튜를 빵과 함께 제공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빵에 익숙하지 않던 수병들은 낯선 서양의 메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조리장이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묽은 커리 스튜에 밀가루를 첨가해서 밥과 함께 낸 것이죠. 커리의 풍미를 살린 걸쭉한 소스는 밥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카레 라이스라 불렀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러한 해군 카레의 발상지가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한 요코스카를 뽑지만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는 제국 해군의 거점이었던 사세보항 역시 비슷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좋은 이야기거리를 뺏긴 사세보는 두고두고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해군 카레를 내놓으면 요코스카를 모방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해군 비프 스튜입니다. 카레 라이스의 발상지라는 타이틀은 요코스카가 가져갔지만 음식의 형태를 보면 영국식 커리 스튜의 원형에 가까운 것은 사세보의 해군 비프 스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식으로 인도의 향신료를 수용했다면 이것이 대중화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금보다 더 비쌌다는 인도의 후추를 유럽에 팔고 나중에 식민 지배를 통해 아쌈과 다즐링 등의 홍차를 독점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인에게 수십 가지의 향신료를 조합해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하는 인도의 식문화는 처음 접했을 때 신기할 수밖에 없었죠. 인도에는 다양한 향신료를 조합한 혼합 향신료를 마살라라고 부르는데 이를 1772년 영국에 처음 소개한 이가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자 훗날 초대 인도의 총독이 되는 웨런 헤이스팅스입니다. 영국 사회에 소개된 이국적인 맛은 영국인의 밋밋한 식탁에 반가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강황 수입이 3배나 늘어날 만큼 선풍적이었죠. 이 요리 한 접시는 영국인에 의해 커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향, 육두구, 회향, 고수, 바질, 오레가노, 강황, 커민 등
다양한 향신료를 조합해 영국인에게 맞는 맛살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에 영국인들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크로스 앤드 블랙웰이라는 회사가 수십 종의 향신료를 하나의 분말로 만들어서 영국식 커리 파우더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커리 파우더의 원형입니다. 표준화된 커리 파우더의 등장으로 요리는 간편해졌고 이때부터 커리는 영국의 대중음식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물소 젖을 정제한 버터인 기와 야자열매 등으로 걸쭉하게 만들던 인도식이 밀가루와 버터를 볶은 루를 사용하는 프랑스식 조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커리는 완벽한 서양 음식이 됩니다. 20세기 초반을 지나며 일본인에겐 카레는 꽤나 친숙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C&B 커리 파우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본 역시 영국처럼 온전한 대중음식이 된 것은 일본식 카레 파우더가 개발되면서부터입니다. 17살의 카레를 처음 맛본 야마자키 미네지로라는 사람은 C&B를 모델로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일본식 카레 파우더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를 S&B 카레 파우더라 이름을 붙이는데 이 브랜드가 바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SB 식품입니다. 이후 카레 고르케, 카레 우동, 돈가스 카레 등 인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일본식 카레 음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과 통조림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은 연간 78회, 즉 주 1회 이상 카레를 먹고 있으며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빈도는 월 2.5회 전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본고장인 인도에 이어 향신료 소비량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칸무스들이 카레 대회를 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식민지의 음식으로 시작해 세계인을 매혹시킨 황금빛의 요리 커리, 커리에서 카레 라이스로 그 맛의 진화는 기발한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